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에어컨, 냉장고, 그 안에 무려 100년의 역사가 담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어컨이 어떻게 방을 시원하게 만드냐고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한 질문 속에 어마어마한 과학이랑 또 100년이 넘는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모든 마법의 주인공은 바로 냉매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특별한 물질인데 비유하자면 방 안에 있는 더운 열을 싹 움켜주고 밖으로 휙 던져버리는 열 배달원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배달원 덕분에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열 배달원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진화해왔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툭 튀어나오고 이걸 해결하면 저기서 또 문제가 터지고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 해결의 역사였달까요?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냉매의 역사는 크게 4세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스토리가 아주 국적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는데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기적의 물질을 만들었더니 이게 하늘에 구멍을 내버렸죠. 그래서 그 구멍을 겨우 막았더니 이번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선택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자, 1세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열 배달원들은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우리 자연에 있는 물질들,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 프로판 같은 것들이었죠. 와, 근데 성능만큼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원조 배달원들이 성격이 아주 그냥 불 같았어요.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심해서 위험했고 이산화탄소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야 겨우 작동했고요. 프로판 같은 건 말 그대로 폭탄이나 다름없었죠. 이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더 안전한 걸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이 모든 단점을 한 방에 해결하는 완벽한 물질을 만들자. 그리고 진짜로 그걸 만들어내요. 당시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다 이런 찬사까지 받았죠. 그 주인공이 바로 1930년대에 등장한 프레온, 바로 CFC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독성 없어요. 불에 타냐고요? 안 타요. 게다가 화학적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기까지 했어요. 이야, 이건 그야말로 꿈의 냉매였던 거죠. 아니, 이렇게 완벽한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 완벽하게 안정적이다는 바로 그 장점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대기 중에서 전혀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저 위, 성층권까지 그대로 올라가 버렸고 거기서 자외선을 맞고 쪼개지면서 나온 염소 원자가 오존층을 그냥 막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구멍이 뻥 뚫린 거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전 세계가 결국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서 이 꿈의 냉매를 퇴출시키게 됩니다. 자,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열 배달원을 찾아야만 했죠. 그래서 등장한 게 3세대 냉매, HFC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었던 염소 성분을 싹 빼버렸어요. 이걸로 오존층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다른 정말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집 에어컨에 가장 많이 쓰이는 HFC 냉매, R410A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무려 2088배입니다. 2088배요! 와, 오존층을 지키려다가 이번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냉매의 역사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2세대는 오존층 파괴지수, 즉 ODP가 높았고요. 3세대는 이걸 해결했지만 대신에 지구온난화지수, GWP가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터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 핵심 반전입니다. 지난 100년간 최첨단 화학기술을 발전시켜온 인류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맨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험하다던 1세대 냉매의 귀환입니다.
아니, 100년 전 기술로 왜 돌아가냐고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강력한 환경 규제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술의 발전, 과거의 그 위험들을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바로 특허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그 단점들을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아주 정밀한 센서가 암모니아 누출을 순식간에 감지해서 바로 차단해 버리고요. 새로운 소재 기술 덕분에 이산화탄소의 그 엄청난 압력도 이제는 거뜬히 견뎌냅니다. 폭발 위험이 있던 프로판 같은 건요, 냉장고 같은데 아주 소량만 딱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안전하게 쓰는 거죠. 하지만 1세대로 돌아가는 데에는요, 이런 환경이나 기술 문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잘 보세요. 1세대 천연냉매는 말이죠, 공기나 물 같아요. 특허가 없으니까 누구나 만들고 쓸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재인 거죠. 하지만 2세대부터 4세대까지 우리가 만들어 쓴 합성 냉매는요, 거대한 화학회사들이 특허를 낸 지적 재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쓸 때마다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가장 최신 기술인 자재대 친환경 냉매. 물론 성능은 좋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특허가 얽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전 세대보다 무려 10배 이상 비싸지기도 해요. 와, 환경을 지키는 비용 정말 만만치가 않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이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비싼 로열티 내면서 새로운 냉매로 계속 갈아타야 하나, 이런 냉매 교체 사이클에 갇히기 싫은 거죠. 그 대신 아예 특허가 없는 천연 냉매를 써서 우리만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결국 1세대 냉매로 돌아간다는 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퇴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한 단계 더 나아간 아주 현명한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미래적인 것이 되었다. 지난 100년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얻어낸 결론이 바로 이거죠. 결국 우리 냉각 기술의 미래는요,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냥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지난 100년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술이라는 엄청난 지혜를 양손에 들고 돌아온 거죠. 그야말로 진화된 회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냉매의 100년에 걸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면요, 지금은 낡아 보이지만 단 하나의 결정적인 기술 발전만 더해지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그런 오래된 아이디어들이 아직 숨어 있지 않을까요?